이번 시간은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중에서 5, 6차시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기입니다.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인물이 한 일을 중심으로 글을 읽는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정약용을 읽는 활동과 인물이 한 일에서 가치관을 파악하고 전기문의 특성을 살려 요약하는 활동, 즉 두 가지 활동이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전기문은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입니다.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잘 생각하며 정약용을 읽을 때 읽으면서 구색 색연필을 사용하십시오. 인물이 언제 했는지 시간적인 경우에는 언제는 이런 색깔을 하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읽으시면 전기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책에서는 1번에서 6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1번 단원에서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2번에서 언제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3, 4, 5, 6번까지 언제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밑줄을 잘 그어서 읽으시면 바로 정약용의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책을 읽어보셨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정약용이 백성의 삶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해도 늘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내지 못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조가 수원에 성을 쌓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라며 정약용에게 보낸 책은 어떤 학문과 관련이 있을까요? 실학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약용은 지방 관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며 목민심서를 표현했을까요?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을 읽어보시고 또 잘 머릿속에 기억한 걸 답하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약용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1, 2, 3, 4, 5, 6이 있죠. 그 번호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과서는 200쪽이고 위에 2번 문제입니다. 정약용을 읽고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나와 있죠. 하나씩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까요? 1762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정약용이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학문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1792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주 목사로 있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심요살이를 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에는 임금의 명으로 거중기를 만들었습니다. 33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33살 때는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의사가 되었습니다.
57살이 되던 1818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200쪽에 있는 2번을 정리할 수 있겠지요. 1762년에 태어났으며 15살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서 학문을 익힌. 두 번째는요, 31살 때 임금의 명으로 거중기를 만들었음. 33살 때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의사가 되었음. 57살 때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정약용이 한 일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해 봅시다. 1번,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2번, 정약용은 암행의사로 일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나요? 지방 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3번,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펴낸 까닭은 무엇인가요? 임금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지방 관리가 나쁜 짓을 일삼으면 백성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방 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백성의 어려운 삶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 정약용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정약용의 가치관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4번,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하는 방법을 말해 봅시다 해서 첫 번째는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 것을 찾아볼까? 즉, 인물의 생각을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인물이 한 일의 까닭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이 왜 그 일을 했을까요? 그 일을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즉, 그 까닭이 바로 가치관이 됩니다. 우리 가치관은 책을 읽어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즉,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책을 잘 살펴보시면서 거기서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201쪽 5번, 전기문의 특성을 살려 정약용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있죠. 어떻게 하면은 정약용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인물이 살았던 상황, 인물이 한 일,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바로 정약용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어떻습니까?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의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늘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시대 상황이네요. 두 번째, 한 일. 우리 정약용이 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중기를 발명했다. 두 번째는 암행의사가 되었다. 세 번째는 목민심서를 펴냈다. 자, 가만히 보니까 거중기를 발명하고 암행의사가 되고 목민심서를 펴낸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일의 까닭이 있겠죠. 그 까닭이 바로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을 정리해 볼까요? 백성의 어려운 삶을 지켜보면서 백성에게 도움이 되려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죠.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는 방법을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뭘 살펴봐야 됩니까?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물이 한 일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하며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가 바로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기죠. 전기문의 특성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며 읽는다. 두 번째는 인물이 한 일을 생각하며 읽는다. 세 번째는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하며 읽는다가 되겠습니다.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기가 끝났으면 국어활동 50일, 56쪽을 활용한 읽기 활동을 더해 보십시오. 50일에서 56쪽까지는 바로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해서 일어난 일의 흐름을 생각하며 시인 허난설헌을 읽어 봅시다 해서 시인 허난설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55쪽에 있는 2번. 55쪽 2번,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인물이 한 일을 중심으로 시인 허난설헌의 내용을 꼭 간추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수업 목표가 아주 성실하게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